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예전 영상부터 나는 줄곧 온라인 판매 전환이 늦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 온라인 시장을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초창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덕이고요. 난 24살 때부터 옥션을 통해 소소하게 이것저것 팔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온라인 시장이 커질 건 25살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프라인 시장만 전념했을까요? 그건 편리성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 중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고객 응대 전화, CS 부분이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일이 전화 받고 전화를 하고 반품 교환받는 게 날 너무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한번 얼굴을 트고 거래처가 되면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이 뭉텅이로 돈과 물건이 오고 가는 도매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온라인 시장에 재진입하려고 늘 마음먹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처에 소홀히 대할 때 난 그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샘플을 나눠줘서 우리 물건이 그들 홈페이지 상단에 뜨도록 유도를 했고요. 당시엔 내가 온라인 거래처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2010년 지금까지는 온라인 판매한다고 사람이 오면 도매처에선 거래처 취급을 안 했어요. 오프라인 거래처보다 물건을 가져가는 양이 아주 턱없이 작았고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했습니다. 그때 온라인 판매가 자리를 잡고는 있었지만 개인 홈페이지 판매가 대세였고요. 플랫폼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습니다. 당시엔 쿠팡이 지금과는 다른 밥, 식권을 싸게 파는 사업을 할 때였어요. 하지만 난 2010년 이후부터 경쟁 업체의 급성장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난 내 사업을 기업화할 준비를 했고 난 제조 공급만 하고요. 내 물건을 영업, 온라인 판매만 전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거래처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봤는데 내게 이 물건 제조 기술만 빼낼 심산이라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온라인 거래처는 점점 많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6에서 28살 사이에 300에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벌어서 1년 만에 집을 사는 젊은 사장님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인원을 뽑고 내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내 주변에서 찾은 게 문제였어요. 난 사업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중에서 찾게 되었어요. 내 인력 풀이 딱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친구 중에 오랜 시간 보험 영업을 했던 친구랑 내 주변에서 그래도 비교적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를 찾아서 이들과 함께 내 사업을 키워나갈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그냥 헛되이 날렸습니다. 오랜 시간 영업을 했던 친구라 영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영업이 그냥 전혀 되질 않았어요. 새로 생긴 신생 온라인 거래처는 샘플 사진을 찍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 친구들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도 그냥 일반인보다 컴을 잘 다루는 정도지 비즈니스로 활용할 정도의 수준의 컴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조로운 일만 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을 시키기도 쉽지 않았어요. 이들한테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늘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안 되는 일, 안 되는 이유 투성이었어요. 모든 게 다 매사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분명 내 거래처들은 어린 나이에 경험 없이 시작을 해서 잘하고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해보려 하는 건데 우리는 안 되고 안 팔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난 당시 1년에 중국을 4번에서 6번씩 다닐 때였고요. 물건 생산과 디자인, 거래처 관리, 거래처 영업을 혼자 다 할 때라 신경 쓸 게 많았어요. 국내 생산하는 공장도 관리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엄청난 기회를 날렸는데 지금은 쿠팡 로켓 배송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엔 쿠팡 로켓 배송 입점이 쉬웠어요. 그리고 쿠팡이 소셜 커머스에서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라 초창기엔 개나 소나 물건을 올려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내 물건을 내 친구의 아내의 언니가 부업으로 팔았는데 쿠팡에서 곧잘 팔렸어요. 문제는 아쉬울 게 없고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를 하니까 다음 해부터 경쟁업체한테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재미는 있었어요. 사무실에 이 컴퓨터 세대를 갖다 두고요. 맨날 친구들과 롤, 게임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을 매기는 밥값 비용만 해도 상당한 지출이 들어갔고요. 생산성 없는 인력을 데리고 사업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 비효율적인 지출이 컸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내 기존 거래처와 내 영업 능력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럼 난 왜 이런 멍청한 방법을 운영을 했을까요? 일단 나 역시 다른 사람 밑에서 일만 하다가 사업을 해서 1인 사장으로 혼자 운영했던 터라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요. 당시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가진 능력 밖의 인원을 구해야 하는데
그 분야의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인원을 보충해야 할지 감이 안 왔고요. 그런 인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온라인 사업이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던 마지막 시기라 지금처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정보도 많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몰라서 스스로 배워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운영하던 시기라 온라인몰 사장마다 능력이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건 오랜 시간 했다고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변 사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라 여자 사장님들은 진솔하게 이야기 자체를 안 해줘요. 엉뚱한 정보만 주던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말을 빙빙 돌려요.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소한 정보도 말을 안 합니다. 남자 사장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기업하고 나선 운영은 직원한테 맡기고 다른 걸 하든지 자리를 잘 안 지켜요. 이 문제는 제조업만으로 사세를 키운 사람들은요, 지금 많이들 망했어요. 아니면 다시 나처럼 1인 사장이 됐던가. 난 내 친구들이 나보다 학력이 높아 지식을 배우는 속도와 수준이 나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난 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요. 내 친구들, 아니 그 대졸자들의 능력을 이 과대평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무언가에 빠지면 깊게 파고들 거라 생각을 했고요. 오랜 시간 영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세를 키웠지만 덩치만 커졌고요. 내실은 없었어요.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요. 3년이 안 돼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내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전문가를 썼으면 직원이 그만둬도 무언가 남아있을 텐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직원이 남긴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내 일을 직원한테 나누고 난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해보려고 했던 내 결정과 행동이 결국 내가 그들의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이 웃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혼도 해서 고정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무리하게 물건을 제작을 하고 생산을 늘려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시장에서 매출을 키워야 하는 무리수를 두었어요. 그게 자본 잠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나마 돌던 돈이 저 때 이후 막히기 시작했고 저 시기가 2016년일 겁니다. 2018년 일용직을 내몰리고 나서도요. 내 사업을 일으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 기술과 자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내게 없었어요.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미 뭐 자본도 없고 일용직을 나가면서 하려니까 진행 속도도 느리고 무언가 만들어도 아마추어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드니까 내가 봐도 어설프고 유치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난 40이란 중년의 나이에 초조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본이 없으니까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예전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하드캐리하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없으면 이 플랫폼 시장 안에서 광고비로 돈을 막 쓰지 않는 이상 매출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거의 괴멸적으로 붕괴된 현 시점에서 물건만 좋다고 잘 팔리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 4차 산업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사업이 가능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한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상황에서 돈만 써댄다고 내 사업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한다 한들 한계가 있고요. 내가 못하는 거를 공부해서 남들과 같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은 내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1000명, 4000시간을 채우고 의미 있는 구독자를 모으는데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무보수로 영상을 올렸지만 결국 유튜브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내가 구독자를 매주 1명에서 3명씩 만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컸어요. 난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다행히 지금은 어떤 분야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능한 자영업 유튜버를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언제든 바로바로 얻을 수 있었고요. 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본과 유명세를 가지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 발전해 나가니까 그 발전 속도가 내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들하고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 역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그들로부터 흡수했습니다. 지식과 인력이 없어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시스템을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 이뤄내게 됐죠. 그리고 그걸 다음 주 현실로 이루면서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공정에 처해 있다가 이 전환점을 만들어낸 계기가
우리 상가에 4년 전 들어왔던 동갑내기 A란 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난 이 친구랑 근 2년 동안 말을 거의 섞지 않았고요. 인사조차 안 했습니다. 서로가 관심이 없던 존재였어요. 2019년 겨울 상가 어른이 노환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했는데 난 부주만 하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상가 형이 오래간만에 얘기는 하자라는 말에 장례식장에 가게 됐고요. 뒤이어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 A 친구와 합석을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했고요. 같이 무언가 일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난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항상 말들만 요란하게 오갔지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달랐어요.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 라는 말이 떨어지고 2, 3일 만에 무언가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기업 연구소 같은 데서 근무했던 친구라 난 처음으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지 이 친구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일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놀랐습니다. 이 시장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막히면 멈추고 포기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 개인 사업은 팀별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요,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동안 혼자 일하다가 이 친구와 무언가 같이 하려니까 좀 어색했어요. 처음엔 이 A라는 친구가 좀 허황된 걸 실현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친구의 생각대로 가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동갑내기 여자 사장과 온라인에서 큰 매출을 올리는 20대 후반의 젊은 사장의 합류로 우리들만의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내가 이전에 내 친구들과 만들려던 사업 시스템을 이 3명의 동료들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매출이 오르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더 커지게 확 실시되고요. 만약 내 기존 거래처가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되돌아온다면 예전처럼 사업이 굴러갈 거라고 봅니다. A란 친구도 상가 입점 후에 2년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매출 떠나서 많이 힘들고 외로웠다고 해요. 2020년 재계약을 포기하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나를 만나고 한 번 더 새롭게 일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말을 걸어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살만하대요. 우리 둘의 결속에 또 다른 2명의 사람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4명의 서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지속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면서 더 나은 사업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도 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나와 띠동갑 또는 16살 차이 나는 동생들인데 나는 그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만나면 많은 자극을 받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요. 왜 젊은 사람과 일을 해야 하는지 진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2차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A란 친구가 지금 내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을 몰랐을 거고요. 난 아직도 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그 해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혼자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겠죠. 유튜브 시작이라는 내 작은 이 날갯짓이 현재 잔잔한 바람을 만들었고요. 이게 언젠가 태풍으로 내게 다가올 거라 생각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 잠자리에 들면요, 내게 사람이 다가오는 꿈을 여러 날에 걸쳐 꿨어요. 새벽 인력 사무실에 나가면서 언젠가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물이 들어오고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 예전 지인들과 친구들을 잘 안 만나요. 가끔 보긴 하는데 일적인 이야기는 아예 안 합니다. 과거엔 이런 거 같이 해볼까? 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내가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된 진짜 성공한 사람과 지식인들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애초에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는 그 어떤 일도 같이 진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오랜 시간 그 일을 유지하려면요, 내가 상대방한테 쓸만한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세를 키우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그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거고요. 나한테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건 내가 아직 미숙하고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재기하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낸다면요, 2017년 겨울 이후 자본 잠식 상황은요, 내게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